예, 2024년 11월 25일 음력으로도 한 달이 늦은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아침에 제가 오시는 그 손님이 8시에 있는데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서 오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공부했던 내용을 요 내용인데요. 아침에 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태고사의 재발견 182번째 오늘 민주공화정 5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공부를 꾸준히 해오면서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환국사를 복원하여 환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민주주의 내다판다. 그래서 우리 그 한반도 조선반도를 학문의 메카로 만들고 학문의 본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환국문명학술론을 이끌어오고 환국사 복원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요. 요 근자에 들어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저도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은 것은 5, 6년 전이지만 지금에야 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아메리카 대조선은 박인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죠. 대조선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인돌의 비밀 또 함께 했던 문자로 쓴 하나님 이런 그 소남자 김재서 선생님과 같이 공동 작업했던 책도 있고 저는 물론 이 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은 우리는 바로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까지는 제가 학문을 하면서 박용수 선생님의 책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 무대가 어디냐를 두고 이것이 아메리카 대조선, 즉 아메리카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쇼킹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뭐 강단사학자든 아니면은 제야사학자든 어떤 학자든 이 내용을 들으면은 모두 다 쇼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모두 다 이 이야기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국문명학술론에서는 이게 그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제도, 샤먼 사상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은주라든지 이것도 하은주가 우리가 한나라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 이런 식이 아니라 하은주가 바로 생산자 계급, 은나라는 제사장 계급, 주나라는 군사 계급으로서 삼지 제도에 묶여있는 삼원일체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것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에서 구대위엄 왕조가 그 염제 신농시, 농사의 신이죠. 신농사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황제 헌은에서 아카드인
아카드 왕조가 되어서 황제 헌은의 희씨죠, 희씨. 그 다음에 희씨는 다시 소시에서 나왔는데, 소시에서 나온 성씨가 희씨, 강씨, 태호복희씨, 풍씨, 소금천씨, 금씨, 김씨 이렇게 가 있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수메르 왕조는 우르 지역에 자리 잡았던 왕조인데요. 이 수메르 왕조는 우리와 밀접한 그 연관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치우천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황이라고 말하면 염제신농씨, 그 다음에 태호복기씨, 황제 헌은, 그 다음에 치우천왕 이 들어가기도 하고 황제 헌은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황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제가 된다는 뜻은 바로 제사장 계급에서 재정이 분리되면서 군사 계급이 강해지는 시기를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삼지제도, 삼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산자 계급과 제사장 계급과 군사 계급이 서로 신분제 사회를 이루어서 계급 사회로 나아가지 않고 신분제 사회를 가지고 화백 제도의 바탕을 두어서 만장일치제를 이끌어가는 정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은주는 다시 이 단군 천제 시대 때 들어오면, 단군 천제는 동부여, 남부여, 북부여 형태로 삼지제도를 이루고 있고요.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는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고 삼한이 되고, 마한 진한 변한이 되고, 마한 진한 변한은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신라의 제사장 계급을 이어서 우리가 고려가 되고, 고려의 제사장 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조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대명조선과 해동조선, 열도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두고 우리가 김종윤 선생님은 책에서 이것이 대륙에 있었다, 율곡이 이중재 선생님도 대륙에 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부울 선생님께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 이 고려 조선이 지금 현재 중국 대륙, 지금 현재 중국 대륙에 있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대오 주변에 오대오 조선을 이루고 있었고 인디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시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 힘입어서 다시 우리 박인서 선생님께서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공식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이라든지 또 박민우 선생님이라든지 또 상당한 그 역사학자들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난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구문의 학술은 골장 선생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는 그 기자조선의 후예로서 많은 삼지 세력이 이 지금 현재 중원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에까지 이 삼지 세력이 내려갔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전 세계에 쿠룩한 소위 말하는 돌무덤이 뭐냐면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데오 조선, 오데오 주변에 북미의 오데오 주변, 캐나다 및 지금 미국 위에 오데오 주변에 언제부터 이러한 그 세력들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 한국문학술원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BC 1425년 지중해의 선민 미케네 문명이 크레타 문명의 공격을 받아서 몰락하면서 이들 잔존 세력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데오에 정착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삼지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삼지 제도에 편승해서 거기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북미 아메리카에도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지제도 샤먼 제도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바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중원대륙, 즉 중국 지금 현재 대륙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미주에 있는 북미 아메리카에 있는 조선의 내용도 우리는 함께 온누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도에 우리 동아일보에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세계의 모든 종교의 시원이 조선에 있고, 말과 거래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물량이 풍부하고, 이러한 인종의 뿌리가 거기에 있고, 또 한대 온대 열대가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북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집 속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중원에 있는 지금 현재 중국의 지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북미에 있는 지명과 더 일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는 북미에 있는 아메리카 조선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종실록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북미에도 우리가 조선의 삼지제도 샤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설명을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지 세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바로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지금 이제 도난과 장안을 거쳐서 산둥반도에까지도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삼지 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북미 대륙에 있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도 신라 고구려 백제의 흔적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흔적이 무수히 많고, 여기에 삼지 제도로서 뭐냐면 샤먼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와 남미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흔적, 소위 말하는 조선, 또 조선을 한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늘 또 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역사를 온누리의 이 역사를 뭐냐면 우리가 다시 파헤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56국을 거쳐서 수당 원명 청도 바로 조선에 있는 조정의 이름을 우리가 그 수당 원명청이라 하고,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황제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황제 밑에는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는 대부가 있고 대부 밑에는 사가 그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삼제 제도로서 삼원 제도로서 묶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다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제국주의 길을 걸으면서 특히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바탕으로의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바로 함께 묶여져 있었던 삼제 세력이 각자 민족국가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작업에 가장 큰 덕을 본 나라가 바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미의 13개 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많은 주변의 견제 세력을 극복하고 오늘날에 51개의 미 합중국을 이룬 것이 그렇고요. 오늘날에 중국이 중국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그 조선 삼지 세력들이죠. 이 삼지 세력들을 몰아내고 지금 이제 손문과 장개석이가 손잡고 그 미국식의 민주공화정을 세우려고 하다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더불어서 사회주의 계획, 즉 공산주의 모택동 사상이 나오면서 코민테론을 중심으로 해서 스탈린, 모택동, 주원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늘날에 중국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을 먹게 되면서 여기에 살았던 조선 양반들을 지금 현재 한반도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 조선반도에는 그때에 조선 양반들이 족보를 사들고 전혀 그 개간이 되지 않는 산골짜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돈매산골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돈매산골의 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이 조선 양반들은 이 조선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세터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복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세터장에 저도 불과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원이라든지 황교 기타 각자 가문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서를 문집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그 토대를 쌓으면서 오늘까지 이제 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주 대륙에 있었던 5대5 조선에 있었던 우리가 동국 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해동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해동조선, 동국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주 5대5 조선을 우리가 해동조선, 동국조선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황구문명학술원에서 오늘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자의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하여 모두 다 자기의 터전을 찾아서 이주하게 되고
옮겨가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오늘날의 국가 행태에 민족 국가 행태에 국가 개념이 엉성하게 지금 현재 얽혀져 있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제국주의의 가장 큰 덕을 봤던 가장 큰 덕을 보았던 바로 미국과 중국이 오늘날의 세계 제1류 강대국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특히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의 초인류 그 대국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소련은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새로운 이념 소위 말하는 레닌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에 뭐냐면 대제국을 이루고 이 대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2,500만 명이라는 희생을 치르면서 오늘날에 뭐냐면 러시아를 이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국조선이 미국에 쫓겨서 우리가 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이미 중국 조선에서 있었던 양반들과 협력하여 지금 현재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특히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누구냐면 사상, 교육, 문자, 문화를 이 분리 작업을 했는데 이 바로 1911년 신해혁명과 더불어서 바로 손문과 장개석, 그 다음에 사상에는 진덕수, 교육에는 민원배, 최원배, 그 다음에 문자에서는 전현동,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 호적이라는 사람이 이 분리 작업을 하게 되었고 열도조선에서는 식민사경의 바탕을 두고 조선사 편수에서 1922년 6월 6일 날 바로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료 종관 20종과 조선사료 집진 3종을 만들고 1922년에서 1938년까지 식민사관을 확립하고 32년에서 38년 사이에 조선사 37책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선총독부 이름으로서 조선사 편주에서 조선사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조선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우리가 환구 문명을 복원하지 못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구 문명 학술원에서 그동안에 끈질기게 이렇게 노력해서 다시 환구 문명사의 환국사의 그 징검다리를 놓고 새롭게 조선사를 서는 것이 바로 환국사 복원 작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45년도에 국사대관을 이병도가 쓰고 그 다음에 신스코 등이 바로 식민사관의 주역들이다. 그 주역에 바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역사학과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잔존 세력들이 아들, 손자뻘까지 박사학위를 주고받으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뭐냐면은 찌들어져 있는 교육의 최고의 후진국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59년에서 63년에 이 환국사 7책이 나왔는데 진단학계에서 나오죠.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고요. 매우 두껍고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뭐냐면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조작되고 어떻게 이것이 뭐냐면은 분리되었는가를 받아들이면서 현명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민주공화정 5번째 태고사의 재발견
182번째 동국 조선 아메리카 동국 조선을 우리가 해동 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메리카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는 왜 동국 정원 그다음에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게 됐느냐는 것이죠.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사맞지 아니하니 새로 28자를 만들어 놓으니 이런 거를 우리가 누구든지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국정원은 훈민정음과 함께 세종 때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1448년도에 신숙주, 신미대사, 최황, 박팽령 등이 중심이 되어서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 음에 관한 운서이라는 것이죠. 6권 6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동국정원이 나오기 전에 세종 1443년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는 우리가 알다시피 1446년에 이제 반포가 됐는데 한국의 고유의 문자 체계를 설명하는 책인데 이 훈민정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서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데 그때 창제할 당시는 28자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내자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지영 그 다음에 영위에 줄이 있는 거 세모 그 다음에 이런 건 초성 3개가 없어지고 종성 아래아가 이제 폐기돼서 28자에서 4개가 없어지고 24자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옛날부터 이 조선에서는 수당 원명청을 이어오면서 옛날부터 이 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 연구를 해왔는데 수나라 때는 절운이라는 어문소가 있고요. 송나라 때는 예부운약이라는 어문소가 있고요. 원나라 때는 중원어문이라는 어문소가 있고요. 명나라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홍무정원 이 홍무 정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종조에 들어와서 우리가 동국정원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열도조선, 소위 말하는 일본을 말하는데요. 이 일본 열도조선도 지금 현재 많은 쿠르칸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일본 열도에도 들어가서 그 유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열도조선 일본도 바로 북미 대륙의 5대5 조선과 함께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도조선은 일본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무라이 정권, 즉 사무라이 계급이 가지고 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들이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조총을 만들고 그다음에 군사력이 세워지면서 드디어 명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야심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선에게 길을 빌려 달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정명가도고요. 그때도 우리가 임진왜란에도 바로 7년 동안의 정류재란을 거치면서 7년 동안에 우리가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일본과의 그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임진왜란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는 같은 조선이라는 삼지 세력의 체계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난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국가의 형태, 지금 오늘날의 일본 국가, 한국 국가라면 이건 전쟁이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로 생산자 계급, 그 다음에 군사 계급,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이 같이 공존했던 같은 조선 내에 있었던 열도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조총을 만들고 또 1886년도에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서 이 제국주의 대열에 뛰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제사장 계급인 자기가 모셔야 되는 이 제사장 계급인 해동조선, 동국조선을 뒤엎고 멸망하게 이르게 했던 원흉이 바로 이 사무라이 정권, 소위 말하는 군사 계급이 되겠습니다. 열도조선의 바로 조상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거를 환부역조라고 합니다. 조상을 가르치는 것을 환부역조라고 하는데 일본이 바로 환부역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일본이 교활하다는 말을 하고 일본이 바로 비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이면서 제사장 계급의 동국 조선, 해동조선의 마지막 왕으로서 1893년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군사력이 없는 황제인 이 고종은 결국 죽게 되면서 1910년도에 나라가 망하고 1919년도에 장사 지내면서 이때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기화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고 일어섰던 것이 바로 우리가 3.1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 안에 김일독립선언서 안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오늘도 민주공화정 5번째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법통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지금 이제 북한과 남한이 함께 지금 분단되어서 우리가 단군 천재 개천제로부터 건국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오늘날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며 오늘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되새겨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머리에 혼란이 없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태고사의 새발견 182번째 민주공화정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